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썰TV 애청자 30세 여자입니다. 현재 경기도 김포에서 거주하고 있고 오늘은 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현재는 시어머니도 아닌 분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서 제 스트레스를 풀고 싶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라 많이 떨려요. 순간순간 제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꼼꼼히 적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응원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도 모두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또래들보다는 조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사실 제가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신 고아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를 많이 원망했고 하늘도 많이 원망했었어요.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왜 저는 남들처럼 평범할 수 없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었죠. 아무리 친부모님을 찾으려고 해도 기관 쪽에 기록도 남아있어서 연결을 해주려 하였지만 저와는 만나주지 않으셨고 나중에 알고 보니 각자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제가 우연치 않게 버려진 건 아닐까. 엄마도 엄마의 사정이 있진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조차 사치였던 거죠. 그렇게 항상 제 자신을 비관하던 저는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젊고 어린 제가 못 살 이유는 없겠구나 싶어서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생활비를 구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노력했던 저는 현재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 소개로 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기술직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도 저와 비슷하게 모아서 여유도 많이 없는 편이었고요. 집안도 그냥 평범한 집안 같았어요. 제 상황도 모두 아무렇지 않게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해 주겠다고 하는 모습에 더 많이 마음이 갔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만났을까? 20대 후반에 걸치는 나이가 되자 남편은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조심스레 거절했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다고 생각했고 조금 더 서로 준비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그건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요즘 바빠서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아니야. 예슬이가 이렇게 엄마도 챙겨주고 해서 고맙지. 마음은 다 안다. 근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언제쯤 할 거야? 나이도 이제 점점 차고 있고 짝도 있겠다. 결혼할 거면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니? 요즘 결혼은 워낙 늦게 한다 하지만 그래도 애 낳고 할 거면 빨리 자리 잡는 게 나아. 돈도 더 잘 모이고. 들었지, 예슬아. 내가 정말 잘해줄게. 우리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잘 생각해봐. 그냥 우리 자리 잡고 돈 같이 모으면 되잖아. 천천히 해서 청약하고 그러면 더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결혼은 오빠랑 할 거지만 상황이 좀 더 나아진 다음에 하면 우리 애기에게도 좋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워낙 힘들게 자라서 그런지 그런 거에 조금 예민한가 봐요. 그 마음 너무 잘 알지. 예슬이 자라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엄마처럼 잘 감싸줄게. 나도 우리 아들 짝 있고 하면 마음이 더 놓일 것 같아서 그래. 일단 너희 돈 모일 때까지 우리 집에서 좀 지내는 건 어때? 내가 뭐 관여하고 그러는 옛날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아무것도 예슬이가 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그냥 난 뒤에서 너희들 응원할 뿐이야. 이 집에서 같이요? 어, 나도 어차피 일하느라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너희도 출퇴근 시간도 있고 우리 아들이 출장 가면 너도 거의 혼자나 마찬가지잖아. 그냥 우선 합치고 돈 생기면 바로 분가하면 되잖니. 우리가 좀 더 보태도 되고. 어때? 괜찮지 않아?
어머님은 정말 아들이 결혼을 일찍 해서 자리 잡기를 바라셨는지 계속 저를 설득하셨어요. 오히려 함께 있으면 돈이 잘 모인다고 하면서 외동아들 결혼하는 걸 꼭 보고 싶다고 하셨죠. 왜 이렇게 서두르나 생각도 했지만 고아인 저를 이해해 주시고 더 엄마처럼 챙겨주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저도 엄마가 필요했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될 수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어머님은 계속해서 시댁살이를 말씀하셨고 어머님께서는 여태까지 불편한 행동을 하신 적도 없고 안 좋은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서 저는 기나긴 고민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님 말씀도 딱히 틀린 것도 없는 것 같아 빨리 돈을 모아서 분가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죠. 시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집에 거의 올라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 분만 모시게 되는 것도 오히려 더 괜찮겠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렇게 결혼을 조그맣게 하게 되었고 혼인신고도 마치니 어머님의 태도는 점점 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예슬아, 오늘 우리 아들 출장 갔지? 네, 어찌나 투덜대던지 겨우 달래서 보냈어요. 오늘 우리 집안 대청소하자. 이불 빨래도 좀 하고 옷들도 계절에 맞게 좀 내놓고 그리고 저기 그릇들도 한 번씩 다 닦아야겠더라고. 먼지가 하얗게 쌓여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님하고 저는 대청소를 시작했고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지 몇 시간은 바로 지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3시간 지났을 때였을까? 어머님은 갑자기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슬아, 엄마가 지금 잠깐 나가봐야 하거든? 친구가 갑자기 급하게 할 말 있다고 해서 말이야. 아까 이불 빨래한 거 알아서 마무리 좀 해주고 빨래 다 된 것 좀 개고 그리고 여기 수납장 있잖니. 이거 하나씩 빼서 좀 잘 닦거라. 아우 여기 지문도 없어야 해.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더라 나는. 하여간 나 다녀올게. 잘해줄 수 있지? 네? 네. 저는 처음 있었던 일이고 처음으로 어머님과 청소를 같이 하기로 했던 날이라 그렇게 이상한 걸 느끼진 못했어요. 정말 친구가 급한 일이 있으셨나 보다. 당장 나가셔야 하나 보다 생각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고 하니 그렇게 큰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밥도 굉장히 불편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님은 일을 하시진 않으시고 친구분들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수다를 떨고 오시는 거였는데요. 처음에는 번갈아서 밥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나중에는 힘들다고 하시면서 도저히 밥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슬아. 오늘은 밥을 너가 좀 해줘야겠다. 오늘 얼마나 힘들던지. 오늘 글쎄 친구가 옷 샘플을 가져왔다고 나보고 다 입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 내가 옷 입은 태가 좀 예쁘잖니. 그래서 그런지 자꾸 호들갑을 떠는 거야. 입어보고 어디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한다는 둥 어쩌다는 둥. 그거 옷 갈아입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 맛있게 좀 해봐.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퇴근한 제가 밥을 차리면 어머님께서 또 맛있게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뭔가 투정을 하시기 일쑤였어요. 예, 이거 왜 이렇게 국이 짜니? 어려서 결혼을 해서 그런가. 눈대중도 없는 것 같고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아유 어디 학원이라도 보내야지 이걸 평생 어떻게 먹고 살겠어? 입맛에 안 맞으세요 어머니? 물 넣고 더 끓일게요. 아우 됐다. 안 먹을란다. 네 서방이나 먹여라. 어머님은 그날 수저를 거의 던지듯 하는 것처럼 하시고 들어가서는 얼마나 친구에게 제 욕을 하시는지 밖에서도 다 들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처럼 잘해준다고 들어오기만 하라고 하셨으면서 며느리라는 종이 들어오길 바라셨던 걸까요? 그 뒤로는 이제 남편이 없을 때마다 대놓고 구박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전 집에서 집안일을 다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의 야근을 했기도 했고 출장도 잦았고요. 또 어머님이 남편 앞에서는 저에게 잘해주었기에 딱히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요.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제가 이제 거의 못 참을 지경에 다 와가고 있었습니다. 얘, 지금 일 쉬는 거야? 내가 설거지 좀 먼저 하라고 했잖아. 저거 텀블러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좀. 어머님이 아까 하라고 하신 거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몸이 한 개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어머님. 그런 건 어머님이 잠깐 헹궈서 가지고 나가셔도 되잖아요. 어머나? 요것 봐라. 그게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쌍심지를 켜? 너네 돈 없어서 겨우 받아준 건데? 요새 어머니 계속 저 구박만 하시잖아요. 청소도 제가 혼자 다 하고 집안일도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와서 다 하는데 남편 없을 때만 자꾸 뭐라고 하시고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진심으로 엄마처럼 아껴주실 줄 알았어요. 요새 많이 마음이 좀 힘드네요. 얹혀 살면서 그게 뭐 그렇게 무리니? 그럼 그렇게 같이 살면서 집안일도 내가 다 할 줄 알았어? 너 시아버지도 지방에 있어서 나만 챙기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드니? 우리 아들이 있을 때는 괜히 일 열심히 하고 퇴근했는데 힘들까 봐 따로 그 앞에서 불편하게 말 안 하는 건데 우리 사이에 이런 말도 편하게 못해? 무서워서 뭐 말이라도 하겠나. 너 우리 아들보다 퇴근이 빠른데 그 시간에 쉬고 그러면 우리 아들 불쌍하지도 않아? 그런 말씀 따로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조건 일이 싫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건 당연히 저희가 하고 어머님 것도 당연히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어머님 자꾸 도를 넘어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시니까 요새 제 몸이 아닌 것 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너 가방도 샀더라? 그거 우리 아들 돈 아니야? 너 돈 얼마 못 번다며. 그거 제 친구가 선물로 준 거예요. 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돈 관리 각자 잘해요. 모을 거 모으고 용돈도 잘 알아서 써요. 그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집안일도 제가 많이 해도 되니까 제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제발 그렇게 모진 말들이나 무리한 요구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는 조금 나아지는 듯 하셨지만 며칠 못 가서 똑같아지시더군요. 저는 남편에게도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해오진 않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더 너무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오빠, 근데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있잖아. 어머님 그거. 어, 엄마가 자꾸 구박하고 집안일 시킨다고 그랬던 거 말하는 거지? 응. 진짜 오빠가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자꾸 오빠가 야근할 때나 출장 갔을 때 자꾸 일을 시키시거든? 그리고 오늘은 또 얹혀 살면서 그게 뭐 그렇게 무리냐고 하시면서 무서워서 뭐 말도 못하겠다고 하시고. 나 진짜 힘들어. 분가를 빨리 하면 안 될까?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큰 거 바란 거 아니야. 그냥 말만 잘해주셔도 나 그것보다 10배는 더 잘하려고 할 텐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오늘은 나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어. 오빠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근데 내가 이걸 내 두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무조건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하기도 좀 그래. 어찌됐든 우리 결혼식 도와주신 것도 맞고 혼자 아빠 없이 계시잖아. 그냥 예슬이가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오빠 힘들까 봐 얼마나 말 안 하고 혼자 참아왔는지 알아? 안 믿는다 이거지? 지금 함부로 가서 엄마한테 뭐라 하기가 그렇다는 거 자체가 내 말도 못 믿겠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홈 CCTV를 어머님 안 계실 때 내가 다룰게. 그거 보면 믿을 거지?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오빠도 보는 게 낫겠어. 오빠 출장도 자꾸 그래서 제대로 모르잖아. 예슬아, 그게 아니고. 아니야, 그게 좋을 것 같아. 그걸 보고 오빠가 그 엄마 뉘앙스인지 뭔지 그거나 잘 보고 판단해봐.
그럼 되겠네. 그 다음날 저는 주말을 맞아서 남편하고 어머님을 내보냈고 그 사이에 저는 홈 CCTV를 설치했어요.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혹시나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중고로도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용량도 제일 크고 좋은 걸로 구매했죠. 근데 얼마나 사는 게 바쁜지 그렇게 설치해놓고 저는 완전히 까먹고 있었고 나중에 확인하고 보여줘야지 해놓고는 또 남편하고 나를 잡고 다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은 계속 힘들던 그때 저는 행복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저희는 기뻐서 정말 폴짝폴짝 뛸 정도였죠. 시어머니도 그때만큼은 많이 축하해 주셨고요. 정말이야, 예슬아? 우리 그럼 엄마 아빠 되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출장을 다니느라고 많이 신경을 못 써줬는데 내가 이젠 정말 잘하도록 할게. 너 말 다 믿을게. 우리 엄마한테 집안일 좀 시키지 말라고 오늘 말씀드릴 거야. 이제 난 우리 가정에 최선을 다할게. 우리 분가도 빨리 하자. 마음 편하게. 남편은 분가를 하자고 했고 빠르게 준비도 마무리가 되어갔습니다. 분가를 할 예정이고 이제 제가 임신도 했으니 이리저리 시키지 말라고 남편이 강하게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크게 절 건드리지 않으셨고 저도 문제를 일으키며 나가고 싶지는 않아서 서로 기본만 하던 중이었는데요. 제가 임신 5개월 즈음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모두 시어머니 때문에요. 예슬아. 오늘 너무 덥다, 우리. 냉면 같은 거 하나 먹자. 네, 어머님? 시킬까요? 마시는 것 아닌데. 아니, 내가 전화해놨으니까 유 앞에 가서 결제하고 가져와. 제가 너무 더우면 힘들어져서 어머님이 한 번만 다녀와 주시면 안 돼요? 배달하지 그러셨어요. 날도 더운데.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임산부가 너무 집에만 있어도 안 좋다더라. 그냥 슬슬 다녀와. 멀지 않으니까. 어머님은 주문을 미리 해두셨다며 냉면을 포장해 오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밖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많이 덥긴 했어요. 땀이 비 오듯이 났으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냉면을 포장해 왔는데 어쩜 딱 엘리베이터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떡하죠? 엘리베이터가 점검이라고 제가 10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요새 배도 많이 땡겨서 내려오셔서 매장에서 같이 드실래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요새 전염병이다 뭐다 어떻게 식당에서 먹어? 조금만 기다렸다가 올라와. 아니면 운동 겸 올라오든지. 어떻게 운동 겸 10층을 올라가요, 어머님? 저 임신 5개월이에요. 그러면 5층 정도까지만 슬슬 올라와 봐. 엘리베이터도 그때쯤이면 점검 끝나겠지 뭐. 지금 꼭 그렇게 드셔야겠어요? 그래. 슬슬 올라와 보고 있어라. 내가 경비실에 전화해 볼 테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냉면을 당장 드셔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저는 그렇게 상화에 못 이겨 한층 한층 천천히 발을 내딛고 올라갔습니다. 절대 무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가다가 쉬다가 반복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 아프더니 하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잔병 치레도 많이 하고 몸이 약했던지라 더욱더 조심하던 것도 있었거든요. 조심히 올라가고 천천히 움직였는데 아이한테 무리가 간 건지 저는 너무 놀라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게 됐죠. 남편도 연락을 받고는 병원으로 오고 있었고요. 저는 바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저는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워낙 제가 몸이 약해져 있었고 또 몸이 뭔가 좋지 않아 보인다며 검사를 더 받기를 권유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유산했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뒤늦게 온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더군요. 아니, 냉면 가지고 온다는 애가 갑자기 왜 응급실이야? 듣던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뺐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엄마 제정신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애기가 없어졌다고요. 왜 그렇게 더운 날에 냉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대체 왜요? 배달시키면 되지. 그렇게 우리 예슬이가 고가우셨어요? 저 여태까지 예슬이가 힘들다고 한 거 신경 못 써서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일만 봐도 엄마가 예슬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보이네요. 손자 이러니까 이제 만족하세요? 5층까지라도 왜 걸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으면 내려가셔서 드셨으면 이런 사단도 안 났잖아요. 남편은 한참을 화를 내며 전화를 끊더니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예슬아, 미안해 진짜. 나 정말 몰랐어. 여태까지 엄마가 저렇게 할 거라고는 아예 몰랐고.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뜩이나 내가 출장이 많은 직업인데 혼자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몸 전체 검사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어디가 좀 안 좋아 보이나 봐. 한번 검사 받아보자. 결과는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자. 몸 검사에서 나쁠 건 없지. 우리 아기 하늘나라로 잘 갔겠지? 우리도 얼른 힘내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더 돈독해졌고 다시 잘 이겨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가 몇 번 전화 오는 것 같았지만 남편이 가운데서 잘 행동했기 때문에 딱히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없었고요. 저는 마음을 추스리며 의사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검사를 쭉 진행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몸 걱정보다는 떠나간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컸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몸을 추스리다 의사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간 진료실에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김혜슬님, 검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검사 결과가 다 나왔거든요. 천천히 살펴보니 워낙 면역력도 약하고 피 수치들도 약간씩 낮긴 한데 이건 큰 문제 될 건 없고요. 병명부터 말씀드리자면 갑상선암입니다. 그런데 많이 마음 쓰실 건 없어요. 다른 분들도 금방 이겨내기도 하고 수술만 받으시면 바로 완치가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몸이 지금 유산까지 하셔서 많이 안 좋아지어 있는 터라 수술을 진행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요. 입원 계속하시고 몸 상태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서 수술 날짜 잡는 걸로 하죠. 제가 갑상선암이라고요? 그래서 제 아기가 그렇게 인과관계를 만들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병이라는 게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요. 조금 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적으로 갑상선암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아직 너무 젊으시니 수술만 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제 병명은 갑상선암이었습니다. 갑자기 암이라니. 다른 암들보다는 그래도 완치율도 높고 예후가 좋은 편이라 안심이었지만 왜 저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겹치는 건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도 이야기를 듣더니 많이 놀랐고 또다시 미안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입원을 하면서 가능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기로 했고요. 남편도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제 옆에 계속 지켜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땠냐고요? 남편이 밤에 슬쩍 나가서 통화하는 것 같아 들어보니 아예 병원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 같더군요. 저한테 따로 말도 안 꺼냈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예슬아, 근데 그 홈 CCTV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안 꺼도 돼? 맞다. 집에 CCTV 있었지? 내가 어머님이 구박하는 거 보여준다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정신이 없다. 그거 어플로 연결하면 바로 볼 수 있었는데.
맞다. 여기 한참 전 기록까지 다 있네. 용량이 이미 닫혀서 아예 최근 건 없고. 그거 봐도 돼? 그냥 잘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넌 보지 마. 괜히 아픈 몸에 더 아플라. 굳이 볼 필요는 없잖아. 아니야, 괜찮아. 내가 상황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 좋지. 그렇게 남편과 저는 병실에서 함께 홈 CCTV 기록들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어요.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는데 저와 남편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일하러 나간 동안 시어머니가 한 행동들 때문인데요. 바로 어떤 남자하고 같이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지방에서 일을 하셔서 거의 안 올라오시는 상황이었고 저희 둘이 일하러 나가는 동안에는 친구네 옷가게에서 알바처럼 일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일주일의 평일은 내내 그 남자분하고 함께 붙어 있었고 저희가 출근한 아침에 와서 저희 오기 직전 집을 떠나시더군요. 남편은 한동안 한참 생각에 잠긴 듯 앉아 있었어요. 저는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려웠고요. 한참 밖에서 담배를 피고 온 듯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엄마한테 잠깐 다녀올게. 이건 아니어도 한참 아닌 것 같다. 예슬아, 너 보기도 민망하고 이건 우리 아빠한테도 아니야. 아빠가 지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데 지금 더 이상 엄마 아닌 것처럼 살고 싶어. 이건 우리 선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야. 아버님께 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맞지? 지금 말하지 말자. 엄마가 너 암 걸리고 한 거 다 아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지도 보고 싶어. 마지막까지 그렇게 못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할지 궁금해. 그래,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저는 시간이 지나서 갑상선 암 수술을 진행했고요. 남편하고 준비했었던 대로 분가도 바로 진행했어요. 따로 사니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걸 왜 처음부터 시댁에 들어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치료도 받고 하다 보니 저는 완치 판정도 받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기쁜 날 남편은 시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고 하더군요. 엄마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뒤로는 어떻게 바람까지 필 수 있었는지 얼굴을 보고 싶다며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했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모든 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지만 남편 생각이 다 있다고 생각하기에 전 믿고 있었고요. 남편이 잠깐 차를 빼러 간 사이 어머님은 저에게 또 구박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생했다. 근데 예슬아, 대체 왜 몸을 그렇게까지 했니? 네 몸은 네가 챙겨야지. 몸조리 좀 잘하지 그랬어. 그게 제 맘대로 되나요? 주변이 그렇게 안 도와줬는걸요. 어머나? 얘 지금 내 얘기하는 거니? 내가 뭘 그렇게 뭐라 했다고? 그냥 얹혀 사는 김에 집안일 좀 하라고 한 게 그렇게 고가웠니? 그리고 사주 보니까 그 애는 어차피 없을 애라더라.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너 인생 운, 액땜은 이걸로 끝일 거래. 아마 너 고아이고 한 것도 액땜일 거라고 하던데? 아무튼 뭐 이번 일로 더 이상 고생은 안 할 거라더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고아이고 제가 아이를 잃게 된 게 액땜이요? 액땜치고는 너무 사람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까지, 죄 없는 우리 아이까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이제는 제 주변에는 있는 사람들 다 불행해지는 건지 그런 끔찍한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사주성 없는 아이라고요? 제가 암 걸리고 고생할 동안 점이나 보고 다니셨어요? 아니, 뭘 그렇게 화를 내냐? 다 지 걱정해서 보러 다닌 건데? 그 암도 봐라. 바로 완치했잖니. 별것도 아닌 걸로 아픈 척은 더럽게 하고. 빨리 저녁 밥상이나 차리거라.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해드릴 이유 없네요.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가자. 어머님, 사주상 우리에게 원래 없던 애기래. 나보고 암도 별것도 아닌 걸로 아픈 척은 더럽게 했대. 엄마, 아빠 이번 주에 올라오신대요. 지방에서. 친구들도 부르고 가족들도 다 부르셨다네요. 오랜만에 올라오신다고 주변 지인분들도 다 부르시래요. 아예 생신잔치도 그쪽에서 하신다네요. 어머, 그래? 웬일이래? 나 좋지. 워낙 그런 걸 좋아하잖니. 가만히 있어보자. 누구부터 부를까? 그렇게 저희는 나와서 집으로 향했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복 끝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몰랐지만 남편이 하라는 대로 저는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 같더니 드디어 준비가 다 되었다며 주말만 기다려진다고 하더군요. 굳이 저는 좋은 일도 없는데 잔치를 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시아버지께서 제대로 주변 분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함께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식당으로 갔는데 남편이 엄청 큰 룸을 빌려놨더라고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좋기 15분은 있으신 것 같았고 아버님 친가 쪽 친척분들도 꽤 되는 것 같았고요. 모두 인사드리고 앉자마자 아버님께서는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제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뭐 굳이 성대하게 사람까지 불러서 축하해 주나 싶으시죠? 오늘은 제 생일 말고도 축하할 일이 또 있어서 말이에요. 다 모인 김에 한 번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을 구한 날이거든요. 시아버지의 이런 말에 모두가 어리둥절해 보였고 아버님은 어머님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저 오늘부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여태까지 지방에서 혼자 일만 하던 저를 철저하게 배신한 저 여자의 본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여기 영상 먼저 좀 봐주시겠어요? 그렇게 영상은 흘러나왔고 거기엔 정말 믿기지 않던 어머님의 외도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던 영상들도 모두 편집이 되어 나왔어요. 자막까지 함께요. 모두가 경악한 채로 몇 분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쁘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나와서 보기 힘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뭐야? 당신 저걸 또 언제 조작한 거야? 저거 나야? 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럴 시간이나 있었어? 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상을 틀어주는 거야? 대체 빨리 안 꺼? 당신이 지금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저게 조작된 영상이라고? 저거 우리 집에 CCTV 설치해서 녹화된 영상이야. 얼마나 정신이 나가 있으면 집에 CCTV가 설치된 것도 모르나. 그리고 새아가한테 하는 말 좀 봐. 처음에는 그렇게 엄마처럼 감싸준다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까지 사람을 철저히 무시하고 구박하려고 같이 살자고 한 거야? 얹혀 사는 주제, 집안일이라도 하라고? 우리 아들 없을 때마다 예슬이한테 그렇게 했더구만. 그리고 참나, 저 남자 아니야? 당신하고 바람핀? 무슨 소리야? 이 남자는 그냥 동호회에서 아는 친구일 뿐이야. 완전 다른데 무슨... 그리고 예슬이는 내가 이것저것 못 보고 자랐으니 엄마처럼 알려준 것뿐인데 별거 가지고 뭐라고 하네? 무슨 소리? 얼굴이 똑같은데 무슨 소리? 이미 당신은 인생 망쳤어.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 줄 알아? 저 영상 우리 아들이 다 찾아서 편집한 거야. 자식한테도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예슬이 못 보고 자랐다고? 당신이 정말 못 보고 자란 게 틀림없구만. 난 밑에서 혼자 외로이 일하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 버텼어. 매일 소주 먹고 잠들고 해도 내 옆에는 항상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다고. 근데 냉면 먹고 싶다고 엘리베이터로 똥개 훈련시켜서 손주까지 하늘나라로 보내버리고 집에서는 딴 남자랑 저렇게 노닥거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자
시아버지의 친척분들로 보이는 분들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에라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내 연남을 지금 남편 생일 잔치에 데리고 온 거야? 제정신이야, 응? 너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왜 그러세요, 형님?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외로웠었나 봐요. 안 그럴게요. 네? 당신한테도 내가 큰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미안해. 됐고, 깔끔하게 이혼을 해. 집에선 그냥 나가면 될 거고, 여태까지 받은 생활비도 소송으로 내가 돌려받아야겠어. 그리고 당신하고 바람핀 그놈, 그래 맞아. 당신한테도 고소장 접수할 거고. 내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고 그 내연남 또한 무릎 꿇고 같이 빌더라고요. 헤어지겠다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면서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쯧쯧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그건 시어머니 친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한참 뒤에 있던 제 남편도 입을 떼었죠. 엄마, 저한테 예슬이 딸처럼 잘 감싸주고 싶다고, 같이 살게 설득해달라고, 사랑받는 느낌을 알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그 결과가 이거였어요? 우리 애기까지 그렇게 죽이고서는 암 완치하고 온 사람한테 저녁 밥상이나 차리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가 있어요? 저 남자한테 눈이 멀어서 우리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던가요? 어차피 저희는 분가돼서 볼 일은 없겠지만 이제 아예 돌아가실 때까지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저는 당신을 저의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 엄마라는 게 창피해요. 아들, 그게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잖니. 그냥 엄마가 잠시 외로워서 딴 마음에 실수한 거야. 그리고 우리 예술이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마음을 넓게 어른같이 썼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안 되겠니? 어? 여보도요. 아니 우리 아들도 예술이도. 저한테 왜 사과를 하세요? 저는 이미 어머님하고 연을 끊은 지 오래예요. 임신한 저보고 냉면이 먹고 싶어 죽겠다며 엘리베이터 고장나는데도 계단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죠? 더럽게 아픈 척한다고 하셨죠? 이제 어머님 마음이 아픈 것도 뭔지 아시겠네요? 똑같이 자식 잃은 기분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되시겠네요. 아버님 도와서 어머님 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찾아오지도 마시고 번호도 바꿀 테니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저분이랑 행복하게 사시든 말든 그건 아줌마 알아서 하시고요. 여태까지 절 왜 그렇게 구박하셨어요? 제가 고아라서 우스워 보이셨어요? 더 이상 감정 낭비할 필요도 없네요. 아, 엄마. 그리고 동네에서 엄청 유명하고 인기도 많으시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빠가 어제 전단지 만드신다길래 오케이 했어요. 아마 지금 알바 써서 밖에 막 뿌리고 있을걸요? 저 남자도 고개 들고 제대로 살지는 못할 겁니다. 두 분 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나가주세요. 들었지? 당신하고 나 여기까지야. 인과응보고.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룸은 조용해졌고 시어머니와 내연남은 울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이제 아버님께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니 어머님 친구분들께서는 여기 있기 죄송하다고 제대로 사람을 못 봤다고 하면서 민망한 듯이 밖으로 하나둘씩 나가셨고요. 결국은 시아버지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생신 모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야기 다 들었는데 세아가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제 진심으로 내가 예슬이의 아빠가 되고 싶구나. 내가 저런 여자를 집에 들여서 한 번 더 상처받게 된 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말이야. 앞으로 우리 잘 지냈으면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그렇게 그날부로 저희 가족과 어머님의 연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혼 소송으로 아버님은 승소를 하셨고
생활비도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율로 받아내실 수 있게 되었어요. 여태까지 모든 날짜에 CCTV가 다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또한 상간남 소송에서도 승소하셨고요. 지금은 혼자 행복하게 취미생활 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해서 예쁜 딸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몸이 좋지 않은 저에게 와준 아가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순산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남편과도 잘 지내고 있고 요새는 웃을 일밖에 없네요. 아버님도 워낙 잘해주셔서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만난 것 같아 행복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죄를 짓고도 뻔뻔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우연찮게 그 모습을 잡게 된 저희 부부 이야기까지 참 우연에 우연이 겹쳐 이렇게 되니 결국은 하늘이 절 도와줬나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제 완전히 겨울인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